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퍼포먼스 3본부 1팀 최강식이라고 하고요. 오늘 집체 교육할 거는 브랜드 맞춤 퍼널 전략 구성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제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 제안할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목차는 마케팅 퍼널이란 미디어 믹스 전략 구성법이랑 실제 적용 예시로 가져왔고요. 우선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아시나요? 마케팅 퍼널이 뭐예요? 구매 여정. 맞아요. 일단 마케팅 퍼널 하면은 노출. 예를 들어서 판교역 근처에 스타벅스 카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판교역 근처의 고객들은 한 300만 명 정도가 스타벅스를 오고 가면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300만 명 중에서 3,000명이 스타벅스 카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이 커피를 구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00명 중에서도 재구매한 사람은 1,800명 정도. 이 퍼널 자체가 노출, 유입, 구매, 재구매, 이게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프라인도 똑같고 온라인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퍼널별로 전략을 짜고 타겟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건드려 줘야지 광고의 성과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지식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미디어 믹스, 마케팅 퍼널 미디어 믹스라고 하는데, 미디어 믹스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인지도, 전환, 유입, 재구매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었을 때, 인지도, 노출적인 부분들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티머니, 당근, 토스 너무나 많아요. 이 매체 메타 안에서도 트래픽이나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 있고, 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전환 캠페인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노출이나 인지도를 늘릴 수 있는 광고 상품이 있고, 또 구매 전환이나 유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체 상품이 있고요. 이런 게 광고 상품이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고객 타겟들이 어떠한 채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 매체의 특성이라든지 그 매체 안에 있는 고객들이 어떠한 연령대와 어떠한 성별이고 어떠한 관심사를 주로 가지고 있는지 그 매체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광고 미디어 믹스 매체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프랭크버거 창업 DB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창업 DB 하면은 다 소질 부분이 다 굉장히 다 비슷비슷하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준다, 월 얼마 정도면 창업이 가능하다,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어느 인테리어 이런 부분 지원해 준다, 이런 소구점이 다 똑같았어요. 프랭크버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일반 프랜차이즈 창업 경쟁사들과 똑같은 차별점이 없는 DA 소재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랭크버거의 그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장표가 하나 누락됐는데, 뒤에 보면은 매장수 1위, 판매량 1위 이러한 배너들이 띠링띠링 하면서 홈페이지 안에서 뜨거든요. 그래서 프랭크버거에 미친 자신감을 강점으로 해서 창업시장 내 차별화된 브랜딩을 포지셔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광고 소재로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DB 업종, 우리 창업 업종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고객들한테 브랜딩으로 심어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프랭크버거 DA 배너 소재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브랜드 버전이랑 그리고 자극 버전, 안정적인 매출 버전,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자사몰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성공 스토리 동영상 버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창업 DB 업종과는 다른 우리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자극 버전, 미친 자신감, 성공하지 못할 프랭크면 프랜차이즈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속까지 프랭크한 내림차순 매장 매출 공개 같은 부분들을 좀 차별점으로 두고 광고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나갔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노출이나 인지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DA 전략인데요. 구글 피맥스랑 메타 광고, 그리고 모비온이랑 당근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혹시 이 매체들의 특징을 아시나요? 피맥스의 광고의 특징이 뭘까요? 전환율을 끌어올리기 좋다? 왜요? 설정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매체마다 그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 타겟들이나 이런 오디언스적인 부분들, 관심사적인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매체마다 광고 상품마다의 특징을 활용한 포인트들을 가져갔었어요. 구글 피맥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익 소구, 뭐 피맥스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은 동영상 소재나 이미지 소재나 소재적인 부분을 계속 롤링하면서 효율이 좋은 부분만 계속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적인 측면이나 노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 머신러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광고의 성과가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구글 피맥스 광고였고, 그리고 그 얼마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등의 이런 노출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글 피맥스 매체를 제안 드리면서 수익 소구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타겟팅 전략 또한 뭐 영상 중심, 뭐 유튜브의 인터뷰라든지 컨텐츠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지 중심, 그리고 뭐 A/B 테스트 뭐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수익적인 부분들로 강조한 부분이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2030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B급 소재가 굉장히 잘 먹히는 광고 매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B급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광고 매체에 대한 전략을 구성했고요. 가볍고 좀 센스 있는 그런 공감 형태, 그리고 짧은 스토리 형태나 아니면은 조금 자극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광고 매체 메타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3060 남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관심사 타겟은 프랜차이즈 창업, 뭐 자영업, 비즈니스, 그리고 뭐 2차 리타겟팅으로는 페이지 방문자 같은 설정들로 이제 광고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구성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이제 관심사 부분은 뭐 프랜차이즈 자영업, 뭐 행동 기반은 페이지 방문자, 영상 시청자, 뭐 이러한 것들로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매체 안에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비온도 뭐 프리미엄 속으로 그 뉴스 지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맨 하단이나 맨 우측에 노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 제한이나 뭐 이런 관점으로 타겟팅을 잡아서 광고 매체를 제안했었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세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당근이 지역 광고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굉장히 특출되어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그 고객들 거기 안에 있는 뭐 직장인 다니고 있으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타겟들이나 뭐 그런 타겟들한테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또 매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 밀집 지역, 재개발 지역, 뭐 직장 밀집 지역 같은 경우들, 그리고 또 직장인 타겟이기 때문에 뭐 출근 전 6시, 9시, 그리고 퇴근하고 17시에서 22시 뭐 이런 시간대적인 타겟팅까지도 제안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SA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검색 광고가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직접 내가 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환율이 높고 그리고 전환 매체로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 검색 광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글은 이제 행동이나 실행 중심 아니면 뭐 웹사이트 방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가 굉장히 일단 사용자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타나 구글에서 프랭크버거 창업 DB 광고 배너를 접한 사람들이 그 이미 관심사 타깃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진짜 있으면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검색 광고에 대한 전환율을 크게 높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로 퍼널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뭐 전환 키워드라든지 뭐 브랜드 키워드라든지 일반 뭐 창업 DB 업종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가상 디지털 단지 창업이라는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들 그런 부분들로 나눠가지고 광고 SE적인 부분들 키워드를 분류해서 가져갔었고, 그리고 전환 키워드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고객들이 실제로 고객 DB를 많이 남기거나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구매 전환을 가장 많이 이룬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을 집중 그룹핑 해가지고 DB 수를 좀 더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노출 키워드라든지 클릭수 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그 노출 지면도 전환 키워드는 고효율 소재이기 때문에 입찰가도 뭐 높여가지고 상순위 배정시키고, 뭐 노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뭐 5순위 정도로 노출시킨다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SA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하였고, 광고 소재 역시도 메타 광고라든지 구글 광고에서 많이 접한 고객들이, 우리 DB 프랭크 버거를 접한 고객들이 실제 유입될 수 있도록 좀 혜택적인 부분이라든지 고수익이라든지 리스크 없는 창업이라든지 이러한 소재로 또 분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검색 광고의 특징인 니즈가 있는 고객들이 전환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리스크가 없는 창업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혜택을 창업하면 받을 수 있지? 아니면 고수익을 정말 이룰 수 있나? 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할 거기 때문에 타겟팅에 대한 소재를 또 맞춤으로 제작해서 퍼널로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리타겟팅인데요. 리타겟팅은 이제 뭐 홈페이지에 방문했었는데 이탈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긴 장바구니라고 써 있는데 뭐 DB 문의를 남겼었다가 빠져나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환에 관심을 보였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 30일, 90일 뭐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리타겟팅 하는 거예요. 이거는 메타에서도 가능하고 픽셀을 설치하면, 그리고 구글에서도 뭐 GA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리타겟팅에 대한 잠재 고객에 대한 타겟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유사 타겟 확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DB를 남겼었던 사람과 유사한 관심사, 연령, 뭐 노출 지면 뭐 이런 것들을 확장해 가지고 좀 더 1에서 3% 정도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퍼널별 어떻게 전략을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면 퍼널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